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법설의 최규철입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오늘 출입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며 사후 약방문이라고 하면서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옷을 벗어던지는 듯 옷을 벗기도 했는데요. 이번 법설에서는 문 총장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자세하게 좀 뜯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 10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가능성 여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수원지법에서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이 많아서요. 네, 일이 많습니다, 오늘. 다 법조일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날을 저희는 장날이라고 하는데. 네, 좋으세요?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장날 잘 팔려야 되는데요, 기사가. 네, 그렇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네네. 문무일 총장 바로 이제 얼마 전에 한 30분 전인가요? 이렇게 네. 끝났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좀 센 워딩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잃고 외양권 고칠 것이냐, 또 권력 집중이 문제인데 경찰에게만 권력을 집중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 발언 배경이 뭘까요? 일단 문 총장의 그 발언은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아까 포인트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권력을 이제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경찰에게 주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추가로 얹어지게 되는 이런 종류의 검찰권을 이양하는 부분은 사실은 경찰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 입장에서 보자면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작심하고. 근데 문제는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사건의 앞으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인데요. 네. 어차피 문무일 총장은 자신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는 얘기를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지난번에 그 해외 출장 간 상황에서 얘기한 이후에 그동안에 돌아와서 그럼 한 게 뭐 있냐. 사실은 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러면 해외에서까지 그렇게 마치 뭔가를 터뜨릴 것처럼 해서 금방 와서 뭔가 해놓고는 지금 뭐냐.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해서 그거 뭐 우리 의견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로 끝이냐. 이제 이렇게 비난이 좀 있으니까 네. 어차피 나는 이제 옷도 벗을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말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뭐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우리 그 검찰 식구들한테라도 내가 나의 몫을 다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다. 예. 이런 취지로 오늘 이제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예.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마지막 작심 발언이라고 하는 것에 근데 내용이 뭐 새로운 게 있거나 또 그런 건 아니어서 네. 이걸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한 상대편의 측에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까지 또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듯한 인상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좀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네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대세는 이미 흘렀다.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예. 바른미래당의 이제 앞으로 스탠스,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결국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론전을 얼마나 현명하게 잘 치러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2019년 5월 16일이죠 오늘이? 그렇습니다. 예, 5월 16일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자회견 끝 무렵에 기자회견 끝 무렵에 우리 기자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정치 권력이 검찰 장악하려고 했고 검찰이 이게 휘둘렸다는 비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옷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문 총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검찰 내부 얘기입니다. 처음에 뭔가 할 것처럼 막 한시도 읽고 막 그러더니 결과적으로는 되게 비겁한 모습을 중간에 계속해서 보였다. 네. 그래서 우리 검찰을 위해서 당신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네.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난번에 해외 출장 가서 그런 기자회견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뭔가 그에 상응하는 듯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바로 얘기한 것처럼 귀국해서도 특별한 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냐 소리만 조금 내다 말고 또 이렇게 비겁하게 들어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뭔가 좀 안을 수용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내부적으로 봐라. 응? 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차피 나는 이제 옷을 벗을 건데 내가 뭐 더 이상 정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우리 내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 하고 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하고 똑같은 말만 해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이걸 퍼포먼스 형식, 뭐 물론 본인은 퍼포먼스라고 안 하지만 퍼포먼스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검찰 내부 사람들에게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좀 이해해줘 이렇게 좀 메시지 던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앞으로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뭐 정말로 본인 말이 너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또 옷을 벗을 수도 있죠. 한 달 남겨놓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2달 뭐 마칠 때까지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왔을 때 그렇게 뭐 옷을 벗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벗고 그냥 뭔가 좀 협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갔죠. 근데 그렇게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게 안 나오니까 한 달 남겨놓고라도 내가 언제든지 옷을 벗을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실익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옷을 벗은 것처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옷을 벗으면서 문 총장이 한 말은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벗는 것이다. 옷을 벗는 시도가 끊임없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회견까지 오기에 조금 물론 이제 옷 벗은 거는 그 아마 사진이 안 찍힐 겁니다.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양해를 구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면 안 되죠. 옷을 벗었고 특히 기자들 앞에서 했으면 오히려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 한 그걸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 가다가 또 고개 숙이시는지 참 이 방송 보고서 이해가 안 돼요. 이 방송 보고서 또 공개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과연? 의도된 퍼포먼스라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옷을 벗었으면 저는 그런 장면이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권류는 매우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문 총장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일반인이 듣기에는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옷이라도 벗어서 양복 윗도리라도 벗어서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왜 옷을 벗는 모습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합니까? 그거는 청와대나 윗선에게 또 혹시라도 찍힐까 내지는 우리가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들에게 수그리고 들어가니까 우리 입장을 조금 살려서 좀 체면을 좀 살려줘라 이런 읍소를 하는 걸로는 보이는데 과연 그 정도로 해가지고 뭐가 될까? 차라리 용기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 법서를 보신다면 과감한 공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영어로 써있네요. I have finished my work. 훌륭하십니다. 뭔 얘기인가요? 어쨌든 읽어보십시오. 저 기자회견까지 오기는 사실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자단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14일이나 15일쯤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일정을 미뤘습니다. 아무런 그 설명 없이. 그래서 문 총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에 저희 대검 기자단이 이것을 보이콧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또 상당히 고민했던 기자님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도와주세요. 이런 거라도.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그렇죠. 지금 뭐 검찰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어제 공식적으로 형사 피의자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컨대 이제 어제 강신명 전 청장하고 이철상 전 청장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강신명 청장에 대해서는 구속이 되고 이런 와중에 또 그 박모 경위가 사실상 운영하던 성매매업소 관련해서 또 서울청의 풍속 단속계와 수서경찰서에 대해서 경찰 압수수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상당히 부글부글 끓으면서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 사적으로 지금 이 수사권 동기과 관련해서 검찰이 우리에게 목리를 부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러한 얘기를 다 뒤집어 엎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소신 있게 한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입장이 조금 맞는 거고 발부 안 되면 경찰 입장이 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아주 줄타기 하듯이 한 명한테는 영장이 발부되면서 예. 그래도 그나마 검찰이 체면을 차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 대해서 임은정 예. 이 부장검사가 하필이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현재 지금 고검장, 부산 고검장을 비롯한 4명을 고발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시점에서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임은정 부장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메시지를 들리겠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2015년 12월에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윤모 검사가 그 본인이 분실한 고소장에 그 표지를 분실했던 예. 것으로 알고 있죠. 그 앞에 거를 분실했다는 거를 상부에 알리지 않고 임의대로 그걸 자기가 작성해서 그건 이제 그게 바로 문서 위조라는 겁니다. 작성을 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분개한 예. 고소인이 예. 이걸 또 크게 터트리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옷을 벗게 되었고 예. 그 와중에 관여되었던 모든 사람들 묵인하고 그 여검사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던 수뇌부를 이번에 임은정 검사가 다시 한번 검찰에 그렇습니다. 고발하면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어쨌든 그 여검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중에 그렇습니다.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검찰하고 경찰의 미묘한 신경전과 노골적인 상대방에 대한 흠집적 기를 나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임은정 검사가 노리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렇게 옷 벗는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현재 부장검사가 그런 식으로 아예 비웃듯이 예. 이런 행동을 취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에 몰려있던 경찰이 딱 그날 바로 입건해버리는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네. 법조인에 한 사람도 상당히 참 검찰도 경찰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예.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월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시기적으로 애매하죠. 예. 왜냐하면 그 전에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입건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근데 하필이면 딱 그 타임에 맞춰서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좀 그렇죠? 근데 국민들께서 아마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라든지 모든 지표를 보면은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민정 검사가 아닙니다. 임은정입니다. 임은정 임은정. 예, 검사. 화면에. 예.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 네. 발부 가능성 네. 그리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 네. 1심 선고 전망 같이 해주시죠. 그 전에 네. 그 영장 결과를 대한민국 누구보다도 잘 맞히신다고 하는 우리 사건 추적자 노영희 변호사님 공약 하나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틀리면 하기 싫은데 자꾸 저는 머리에 꽃을 달고 나오신다든가 다음에 무슨 뭐 아니면 제가 틀리면 제가 여기다 콧물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나온다든가 좀 뭔가 좀 넘어가시겠습니까? 일단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또 여기 출연한 것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틀리면 제가 콧물을 그려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 눈물 콧물 다 그리시고요. 없었던 걸로 저는 할까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틀리면 10초간 꽃을 잠깐 달았다가 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꽃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영장 관련된 예측은 네. 예,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현재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이 지금 청구되어 있고 실질심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영장 실질심사 내용의 범죄 사실 중에 2007년부터 16개월 동안 200회 이상의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주 3회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찰이 확보를 해놓고도 이번 영장에 그걸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것만 하겠다. 즉 영장이 발부되는 것에 우리는 일단은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데 그 영장 범죄 사실에다가 그 성접대 사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법원에다가 우리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이거고요. 특히 검찰 관계자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그 여성분들 여섯 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6명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 당했다는 것까지 인정이 되면 강간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흘렸어요. 네. 그 얘기는 영장을 빨리 발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구속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나중에 기소할 때 분명히 뇌물 플러스 이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를 네.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다 계산하면서도 뇌물만 집어넣은 것은 무조건 영장 발부해달라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지난번 공항에서 1분 차이를 잡았던 거 생각한다면 당연히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신종렬 부장판사님이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님이죠. 예.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법과 원칙대로 하시는 신종렬 그랬어. 부장판사님께서 예,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아까 말해달라고 조금 했는데 저기 그 하지 마요. 생각이 나서 그 이문정 검사, 이민정 검사님의 임은정 검사입니다. 네네. 제대로 나가고 있나요? 예. 아직 안 나왔어요. 이문정 검사님의 그러니까 차상위급 상관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바로 이제 그 수사단 지휘를 맡고 있는 여환섭 청주지검장인데 이때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수사단을 맡았을 때도 상당히 좀 가시돋친 얘기를 임 부장께서 하셨었죠. 그렇죠. 예, 쇼하는 예. 거다 이런 취지로 말했었죠, 사실은. 근데 이 여환섭 이 검사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검찰이 적극적으로 되게 옹호하고, 옹호하고 존경하고 수사를 잘한다고. 예, 자존심을 아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 늦어지고 그래서 대검의 고위 수뇌부와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여환섭이가 맡았으면은 여환섭이가 아니라고 하면 여환섭이 했다고 하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환섭 단장이 사실은 이걸 지휘했는데 여환섭 단장하고 신종렬 부장하고 연수원 기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26개 아닌가? 20. 제가 정확하게 그 남의 기수를 정확하게 하는데 여검사장은 조금 그거보다 조금 빠릅니다. 높죠. 예.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비슷한 어쨌든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가능성은 더 높다고는 보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것은 확신적으로 발부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단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리내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 네네. 이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1심 네. 선고 3시에 이제 나옵니다. 네. 근데 그 네. 지난번에 결심 공판 때 그 이 지사께서 법정에서 결심 공판에 참석한다면 이렇게 나오실 때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좀 경색돼 있더군요. 그 경색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굳어 있더군요. 네. 그 보면은 영장 실질 심사라든지 아니면 결심 공판에서 그 피고인 피의자의 얼굴이 보면은 거기서 웬만큼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분위기가 보이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재판이 잘 풀린다. 경기도청 관계자들이나 변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얼굴이 굳어서 나오는 걸 보고서 좀 의아했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지사 얼굴 굳어진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사건은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된 그 형 강제 입원 관련된 부분 하나가 있는 거고요. 예.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있는 건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6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이하로 선고가 되어야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 그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상당히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들었고요. 예. 그렇지만 오늘 선고에 있어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재판을 맡고 계시는 진행 그 판사님께서 예. 부장님께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네. 이제 좀 많이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예. 검찰하고 이재명 지사 측은 완전히 반대되는 지금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장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특히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법조에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좀 옮겨달라고 하고 싶은데요. 법설 목요일 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 아주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분석 그럴까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것이다. 오늘 문밀 검찰총장이 사실상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무리에 한 말입니다. 오늘 문밀 검찰총장의 이 얘기가 새삼 새로운데요. 다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군요. 진작 그랬으면 어땠을까? 법설이었습니다.